안녕하세요. 예, 오늘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저렇게 신문이고 어디고 방송이고 종편이고 박근혜 대통령님 하야야 된다고 너무나 못한다고만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장군님께서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공적을 두 가지로 아주 크게 남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알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못했었던 일들, 그거는 뭐 최순실 사건이겠지만 예. 잘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어서 오늘 찾아뵙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교할까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은 2008년도 2월 25일 날 취임해서 5월 달에 저 MBC, 반역의 MBC가 뭘 하죠? 쇠고기 파동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지금처럼 이 대모대가 광화문을 휩습니다. 청계천을 휩쓸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항복을 하는데 나 이념 안 하겠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은, 바꿔 말하면은 나 종북 간첩단 건드리지 않겠다. 이제 김대중 5년, 노무현 5년 동안에 갖다 박아놓은 종북 간첩단 속아내지 않겠다. 그들과 공전해서 가겠다. 그렇게 해서 그는 경제를 살리는데 매진할 수 있었고 5년 동안 그렇게 집권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간첩 종북단은 더 강화되고 더 막강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15년 동안 종북 간첩단이 들어선 겁니다. 이걸 누가 물려받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물려받았는데 또 박근혜 대통령을 침몰시키려고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304명을 계획살인. 어디에서? 세월호요. 세월호에서 계획살인을 한 박지원의 세력들, 그렇죠. 그다음에 야삼당의 세력들, 말도 안 그다음에 해요. 박원순의 세력들, 이놈들이 지금 세월호를 가지고 장난을 친 겁니다. 계획살인이라고 하는 이유에 크게 5가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4월 16일 날 08시서부터 7시간 동안 최순실과 정윤회를 집어넣어갖고 최순실이가 같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것은 이게 정문에 기록이 되지 않으니까 집어넣어갖고 대통령을 7시간 동안 직무 공백을 만듭니다. 1번. 만들 수 있는 세력이 누구냐? 최윤회와 정윤회와 최윤실을 집어넣을 수 있는 자가 박지원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2002년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박근혜 의원이 방북할 때 비서실장으로 정윤회가 따라갔고 문고리 3인방이 따라갔으니까 문고리 3인방하고 정윤회를 집어넣어갖고 대통령을 7시간 동안 직무를 못하게 합니다. 왜? 중요한 때에 뛰어내려라 하는 말을 못하게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안보실장으로 있었던 김장수 간첩으로 하여금 나는 재난통제사령탑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뛰어내리라고 하는 말을 청와대에서 지령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물러난 사람이 김장수죠. 자, 그게 2번째 이유. 3번째. 자, 어느 선장이 가다가 좌초돼갖고 배가 뒤집히면은 뛰어내려라 안 할 선장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북계군의 북한의 어떤 상선이 이게 갔다가 해도 그 북한이지만 뛰어내려라 하는 것은 이건 지당한 겁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런데 뛰어내려라 말 안 하고 반스 입고 먼저 도망친 놈이 누구입니까? 그놈아 이름이 CCTV에 뭐죠? 이준석이. 네네, 이준석. 천장. 이놈이 무기징역을 받았나 그렇죠? 이놈이 뛰어내려라 안 하고 지만 도망갔어요. 자, 이렇게 셋업을 한 이게 계획살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선원들이 쭉 있는데 이 선원들이 하나같이 뛰어내려라는 말을 안 한 거예요. 네. 그리고 304명을 수장시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 선원들이 4번째고, 네. 그 다음에 5번째가 누구냐? 5번째는 지금 현재도 세월호를 건져내서 밑바닥에 폭탄을 집어넣어서 이게 침몰했는지, 어뢰를 맞아서 침몰했는지, 이게 북계군 어뢰인지, 미국의 어뢰인지, 그 다음에 암초를 들이받아서 좌초했는지 이걸 확인해서는 끌어내야 되는데 이걸 못 끌어내게 하고 이걸 특별법을 1년 연장한다, 2년 연장한다. 그리고 그걸 야당이 발목 잡았죠. 아니 정세균이가 뭐라고 했어요? 세월호 특별법하고 이걸 내줘야지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바꿔치기 하는 맨입으로 것처럼. 되겠느냐? 맨입. 이게 맨입 사건이잖아요. 이 종북 간첩 세력들이 다 여기에 연관돼서
그게 이제 5번째고, 6번째는 뭐예요? 저 박원순이라고 하는 역적놈이 세월호 텐트는 이제 광화문에다가 하고 이 난리를 쳐도 되고 태극기는 달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야3당의 간첩단과 이 12만 종북 간첩단이 짜고 친 고도리로서 세월호가 304명을 수장시킨 이게 뭐예요? 이게 계획살인이라는 거죠. 거기다 플러스 6번째. 그 세월호 이 수학여행 가다가 죽은 아이들에게는 5억과 15억이라고 하는 것을 국고로부터 갖다가 집어쳐넣는 이것을 어느 놈이 했어요? 박지원이가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지들이 계획살인을 해놓고 그 다음에 돈으로 처바른 사건이 세월호 사건은 아닙니까?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라고 하면 2014년 12월 19일 날 뭘 했죠? 통진당을 해산했습니다. 네. 간첩 이석기. 이것은 간첩 이석기를 집어쳐놓고 네. 그다음에 이놈이 만들어놓은 통진당을 해산했다는 것은 이 양반이 반공 방첩에 그래도 앞장서는 우익의 인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작년 10월 27일 날 2015년 10월 27일 날 국회의원 간첩 67명 도합 300명 국회의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니들이 만들어 놓은 김대중과 노무현 간첩이 만들어 놓은 이렇게 말은 할 수 없지만 내용인즉슨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김대중 간첩과 그다음에 노무현 간첩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박지원 간첩과 추미애 간첩, 문재인 간첩이 만들어 놓은 이 역사 교과서 간첩 동북의 사관으로 쓰여진 중학교 역사 교과서,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내가 바로 잡아서 국정화하겠다. 이 엄청난 선언을 하신 겁니다. 전교조를 어떻게 한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전교조도 법적으로. 이제 법외 단체로 네. 법적인 이 호력이 없는 단체로 만들었죠. 그다음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선포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익의 기수로서 대통령께서 하실 만한 것은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5년 동안 저 야당 추미애, 문재인, 박지원, 심상정 요놈들이 깔고 앉았던 간첩 요놈들이 깔고 앉았던 15년 동안 깔고 앉았던 뭐죠? 테러 방지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올해 3월 달에. 난리잖아요. 그럼요. 그다음에 올해 또 3월 달에 뭘 했죠? 북한 인권법 11년 동안 깔고 뭉갰던 것을 통과시킨 분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런 것은 묻혀지고 왜 문제는 정말. 그런 것은 이 1570명 언론 간첩들이 묻어두고 네. 최순실 고리, 인간적 고리 때문에 잘못했던 이것은 침소붕대해서 문재인이가 여적질한 것은 감춰주고 그 다음에 최순실하고 인간적 관계에 의해서 잘못했던 것은 침소붕대해서 연일 최순실 때리면서 하루 종일 이 짓을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1570명 간첩들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우국 인사 중에 12일까지 하야라고 이명박 대통령은 비겁하게 나 안 했고 이념 안 하겠다. 나 종북 간첩들 도려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대통령님은 종북 간첩들을 도려내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 교과서도 바로잡고 사드도 배치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이제 국회는 더 이상 더 못 참겠다. 그다음에 저 개성공단도 폐쇄했죠. 그거 잘한 거죠. 그럼요. 돈줄을 막아 핵 때문에. 그다음에 니들이 반성하지 않으면 대북 지원 안 하겠다. 네. 이 아주 잘한 거 아닙니까? 정말 잘하고 계셨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계속 사사건건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간첩 야당의 문재인과 추미애와 저 박지원과 심상정과 이런 놈이라는 것이죠. 너무 심했어요. 저희가 봐도 그래서 너무. 그런데도 굳건히 잘하셨거든요. 국회 55명 간첩단이 들어가서 이 간첩단이 국회를 장악했습니다. 244명의 판사 간첩단이 들어가서 사법부를 장악했습니다. 청와대 24명 간첩들 거기에 지금 이 정호성이다 이재만이다 하는 이 간첩들이 3인방을 장악하고 정윤회가 들어가갖고 지금 깽판을 친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깽판은 최순실을 고리로 해갖고 정윤회, 간첩들이 이 깽판을 쳤고 네. 그 배후에 조종한 자는 박지원과 문재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하여튼 잘한 일이 참 많으시네요. 따라서 대통령님께서는 잘하신 것이 못한 것보다 더 많고 네. 그다음에 그것이 적어도 여적질은 아니고 역적질은 아닌데 네. 여적질하고 역적질하는 문재인이는 1570명 이 간첩단이 덮어주고 대통령을 지금 하야하라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2016년 11월 12일 날이 중요한데 하여튼 폭력 시위 청와대 점령 작전이 가시화되면은 발포해서 청와대를 사수하고
대한민국을 사수해 주시기를 우리 대통령님께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쇠몽둥이 들고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면 발포해야만 된다. 아니, 이 박원순 시장님이 제일 그 앞자리에 앉아갖고 하던데요. 박원순 그 새끼는 처음으로 사살해야 될 11월 놈입니다. 5일 날. 그놈이 라인을 넘어서면 바로 사살해야 될 놈이 그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책임은 대통령께서 지시되 이제 계엄령 선포하고 간첩들 다 때려잡으면 됩니다. 간첩들 간단합니다. 이물리한 행진곡을 부르자. 사드 반대한다. 그 다음에 저 누구죠? 빨간 우위 사건. 네. 백남기요. 백남기. 빨간 우위를 찾아서는 안 된다. 부감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사법부의 간첩들. 그리고 이런 놈들 다 잡아내갖고 죽이면 이 나라 살아나고 그렇지 못하면 이 나라가 없어집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그렇게 잘 하실 줄 믿고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갈 때 우리들은 흔히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정치인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갈 때라고 합니다. 이게 억센지 갈 때인지 구별은 잘 안 가지만 어쨌든 대통령님 하야하시면 안 됩니다. 30만 100만 아무리 많더라도 대통령님은 종북 간첩단을 잡아내야 우리 미래의 사람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위대한 대통령님이 되십니다. 대통령님 힘드시죠? 그러나 절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야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이 고개 숙인 그 모습을 보고 떨리는 담화문을 하실 때 같이 따라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십니까? 엄마가 계십니까? 그렇다고 결혼을 해서 자식들이 있습니까? 아들이 있습니까? 딸이 있습니까? 그 나이에 손자가 있습니까? 손녀가 있습니까? 대통령님, 마지막 남은 대통령님의 목숨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쳐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하늘은 최순실, 정윤회 이런 사람들의 게이트, 최태민 이런 사람들을 싹둑 잘라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잘못된 것은 용서를 구하셨으니 달게 받으셔야죠. 그러나 그것은 하야가 아닙니다. 하야를 하면 종북 간첩단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송두리째 바치고 자기들의 왕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북한군에게 돈을 대줬던 거 아닐까요? 대통령님,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윤혜스더 왠지 이야기를 하며 눈물이 납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찍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되어가고 이 많은 것들을 알아갈 때 저는 대통령님을 찍지 못했었던 그런 실수함에 처음으로 옥새 파동이 났어도 많은 새누리당의 비박들이 난리를 쳤어도 저는 대통령님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0% 5%라고 연일 종편이나 신문들이 이야기를 해도 저는 대통령님을 지지합니다. 대통령님, 늘 저렇게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진실을 내다보는 전략가이신 한성주 장군님의 전략적 전술에 의한 것을 듣다 보니 이 나라에는 박근혜 대통령님만이 종북 간첩단을 없앨 수 있다라는 확신이 섭니다. 대통령님,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이겨내세요. 저도 인생에 힘든 일, 사람들도 인생에 힘든 일도 다 겪어놨지만 다음은 불행이 있으면 행복이 있답니다. 대통령님, 끝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살아주십시오.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윤에스더입니다. 감사합니다.